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논어 강의 미자재 18 9장 보시겠습니다. 태사지는 적재하고 아반가는 적초하고 삼반료는 적체하고 사반결은 적진하고 고방숙은 입어하하고 파요무는 지어한하고 소사양과 격경양은 입어해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 태사 그 다음에 아반 삼반 그 다음에 사반 고 파도 소사 격경 이게 전부 관직 이름이거나 역할 이름인데 이게 전부 음악하고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요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그 사람의 이름들이에요. 요건 그러니까 관직이나 역할을 상징하는 거고 말하는 거, 지칭하는 거고 요게 이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론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그 논어에서 음악과 관련한 에피소드들이 몇 가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도 이제 공자의 여러 측면들 중에서 그 음악에 관해서 상당히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대단히 다른 부분도 뭐 그렇기도 하지만 특히 음악과 관련된 건 이제 예체능 쪽은 그것은 뭐 지혜가 있다고 해서 얼른 습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뭔가 좀 트레이닝도 필요할 거고 특별히 더 그럴 텐데 공자가 언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게 되게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공자가 음악의 조예가 깊어서 음악가들하고 당시 음악을 담당했던 그 인물들하고 많은 교류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음악적인 소양도 풍부해지고 음악에 대한 조예도 깊어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자가 예전에 그 노나라에서 대사구벼슬을 하면서 그 노나라의 기강을 좀 바로잡았던 기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때 이 음악과 관련된 이 부서에서도 적재적소에 그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이렇게 자리에 앉혀서 그것이 잘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아마 공자가 정치를 할 때 예악이라고 하는 예와 악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분에 많은 그 신경을 썼었던 것도 당연히 그랬을 것이고요. 이제 그랬는데 공자가 이제 그런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서 당연히 이제 공자가 중심을 잃게 되니까 이 사람들도 당연히 이제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 자리에 계속 그 역할을 수행을 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태사지는 할 때 요것은 대라고 쓰여져 있지만 태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태사라고 하는 것은 음악을 담당하는 그 부서의 조정의 음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소사라는 게 또 있고 그래서 태사지라는 이름을 가진 이 인물은 제나라로 떠나갔고 아반가는 적초하고 삼반료는 적체하고 사반결은 적진하고 이래서 아반, 삼반, 사반 이럴 때 이 밥반자가 나와요. 밥이라는 반자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고대에 천자가 하루에 그 식사를 하는데
하루에 정식으로 정찬으로 식사를 하는 게 4번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새벽녘에 한번 먹고 요즘 말로 하자면 아침하고 점심 사이 때쯤에 한번 먹고 또 오후에 한번 드시고 저녁에 또 한번 드시고 이렇게 4번을 식사를 하고 그 밑에 그러니까 천자는 4회를 하고 제후는 3회를 했다고 해요. 3회를.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드시는 천자가 새벽에 드시는 그 수라는 제후는 안 하고 두 번째 천자가 드시는 그 수라상에 해당하는 것부터 제후는 이제 치는 거죠. 첫 번째 식사가 그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제후는 3회를 하니까 요게 첫 번째 이게 아자가 버금아니까 두 번째라는 뜻인데 이게 천자로 치면 두 번째가 되는 거고 제후로 치면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식사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실은 이제 두 번째 식사가 되고 네 번째가 세 번째 이제 식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반, 삼반, 사반 이렇게 되는데 이 임금이 천자든 제후든 임금이 식사를 하실 때 그냥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옆에서 연주를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왜 천자는 4번이고 제후는 3번일까 하면 이제 천자가 높은 사람이니까 그렇기도 했겠는데 아마 이런 의도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밥을 먹는다는 건 일을 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임금들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건데 근데 일을 하기 위해서 밥을 먹을 적에 그 일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더 크고 중요한 막중한 일이면 당연히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천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을 하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건 다 간식 빼고일 텐데 예, 정식으로 하루에 4번의 식사를 하도록 한 것은 아마 그런 이유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식사를 이제 잘 하셔야 되니까 음식도 신경도 썼겠지만 음악도 신경을 써서 음악을 연주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그 아반이라는 식사를 할 때 그 음악을 담당했던 사람이 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초나라로 갔고 삼반을 담당했던 음악가인 료는 채나라로 갔고 사반을 담당했던 결이라는 음악가는 진나라로 갔고 고방숙은 북을 쳤던 요게 북고자죠. 북을 쳤던 방숙은 이버하 하수로 이게 이제 황하입니다. 황하. 지난번에 제가 그 강이라고 하는 게 이 강이 일반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남쪽에 있는 장강이라고 하는 그 강이 강이고 북쪽에 강하고 함께 북쪽에 있는 하라고 하는 이 강이 황하예요. 그래서 북쪽의 하수, 남쪽의 강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중국을 흐르는 이제 두 개의 강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하가 흘러가는 그 지역에 흘러가는 지역에 여러 지역들이 이제 거기에 이 하수 주변에 있는데 이 하수 주변으로 뭐 하수의 동쪽 그러면 하동도 있고 하내도 있고 하를 기준으로 해서 지명들도 막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그 하내 지역으로 들어갔다. 들립자를 그래서 쓴 겁니다. 이게 하수에 빠져 들어갔다 그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파도 무는 할 때 요 도자는 작은 북인데 소고인데요. 작은 북인데 북 양쪽에 북을 이렇게 이제 북채로 치는 것이 아니라 북 양쪽에 줄이 있고 그 줄 끝에 방울 같은 것들이 달려 있고 그래서 이것이 북이 밑에가 자루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자루를 이렇게 돌리면 그 양쪽에 실에 달려 있는 그것이 돌아가면서 이제 북을 치도록 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흔들 파자를 뿌릴 파, 흔들 파 하는 이 파자를 쓴 거예요. 작은 북을 쳤던 흔들었던 무라는 사람은 한수로 들어갔고 소사인 양과 경을 쳤던 경이라는 악기를 쳤던 양이라는 사람은
입어해 바다에 있는 섬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이야기는 당시에 그 유능한 그 음악가들이 이 악을 담당했던 인재들이 공자가 노나라에 계실 적에 이런 자리들에 이제 각각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다 노나라를 떠나갔다는 얘기는 이들 자체가 떠나간 것도 노나라가 음악을 이제 소홀히 했다는 그런 증거도 되지만 음악가들이 이렇게 떠나갔다, 인재들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사례로 이 음악가들이 떠나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장 보시죠. 주공이 위 노공왈 군자는 불이기친하며 불사 대신으로 원호 불이하며 고구를 무대고면 즉 불기야하며 무구비여 일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공이 노공에게 말했습니다. 요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주공이 한 말입니다. 노공은 뭐냐? 그러면 여기 이제 백금이라는 사람인데 백금이 주공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노나라가 있고 그 위에 제나라가 있고 그런데 이제 중국 전체로 보면 이제 주왕실의 수도가 주나라 수도가 여기 서쪽에 여기 있고 그래서 이제 동쪽 지역이 은나라의 본거지여서 강태공 태공하고 주공이라고 하는 최고의 개국 공신 두 사람을 동쪽 지역에다가 봉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강태공은 그 출신이 이쪽 지역 출신이라서도 그렇겠지만 어쨌든 이제 요 지역에 나란히 위아래로 주공과 태공을 봉했습니다. 근데 주공에게 봉해진 나라가 노나라는 맞는데 주공은 한 번도 여기 노나라에 온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주공은 요 옆에서 이제 자기 형님 무왕하고 그 무왕의 아들 주공의 조카인 성왕을 보필을 하면서 계속 여기 주나라에 여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들 이 백금을 이 노나라로 보내죠. 자기를 이제 대신해서. 그때 주공이 노나라로 떠나는 백금에게 일러준 말입니다. 네가 노나라에 가서 제후가 되면 제후 일을 수행을 할 적에 이렇게 해라 하고 이제 타일르는 당부하는 말이죠. 군자는 불이기친하며 제일 먼저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군자라는 말은 지도자를 말하는 거고 위하고 덕을 갖춘 명실상부한 지도자 이런 말이죠. 여기서는 이제 이 노공이 노나라를 다스리러 가니까 군자라고 훌륭한 임금은 뭐 이런 뜻이겠습니다. 불이기친하며 요 이자 요것은 베풀 시인데 이 이자하고 같이 여기서는 해석을 합니다. 이 이자는 뭐냐 그러면 저 이자하고 반대되는 글자가 이 장자입니다. 이거하고 이 이자는 서로 반대인데 두 개 다 활이 붓으로 들어간 글자입니다. 활. 그러니까 활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활줄이 팽팽하게 있으려면 이 활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야 돼요. 얘들이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것이 당겨지고 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것이 당겨져야 여기가 이제 팽팽해지거든요. 그러면 이 줄을 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쟤들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나중에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당기면 요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줄이 하나가 이렇게 있겠죠. 이 줄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줄을 풀어 놓은 것이 요겁니다. 이게 회의예요. 회의. 회의하다 할 때 회의.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당겨서 반대편에다가 이 줄을 갖다 이제 묶으면 이게 이제 팽팽해지는데 그것이 긴장입니다. 긴장. 그래서 회의하고 긴장이라고 할 때 이 장자와 이 이자가 쓰이는데 이게 풀어놓다라는 이자입니다. 그래서 요 글자를 베풀 시자를 요 이자처럼 해석을 해요. 그러면 불이 기친하며 그러면 그 친한 사람들, 그러니까 가장 친한 사람은 일단 나하고 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친족 집단을 말하겠죠. 그 친한 사람들을 해이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보호를 하고 관리를 하고 챙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군자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편이었던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게 하는 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 편이었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친인 사람인데 친을 해이하지 않는다. 풀어놓지 않는다. 두 번째, 불사 대신으로 원호 불이하며 대신으로 하여금 불이 이렇게 써이자가 이렇게 어미에 오게 되면 이것은 뭐뭐로써 하는 그 써이라기보다 쓸 용자하고 같은 그런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불이라는 말은 불용이라는 말과 같고 불용이란 쓰이지 않음, 등용되지 않음에 대해서 불이에 대해서 큰 신하로 하여금 불의에 대해서 원망하게 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 중에 대신이라는 신하는 지위가 높은 신하를 말하는 건데 사실은 더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사람을 똑같은 사람인데 대인, 소인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것은 신체 사이즈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으로서의 역할,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갖는 영향력, 혜택의 크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만큼 그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 자신이 사는 세상에 존재감이 큰가 하는 그걸 가지고 대인이냐 소인이냐를 나누는 것처럼 신하도 똑같은 신하인데 어떤 신하를 소신, 어떤 신하를 대신 이럴 때 이 대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하로서의 존재감이 큰 신하를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대체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라서 대신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다 그렇지만 원래 의미는 신하로서의 자기 직무를 잘 수행을 해서 그래서 그 나라에 쓰임이 큰 존재감이 큰 신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그 신하가 자기 개인의 영달만 위해서 벼슬을 한다 그러면 그 신하를 본래적 의미의 대신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신이라는 얘기는 자신이 뭐 녹을 많이 받고 지위가 높아서 권력을 많이 크게 행사하고 그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실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 것은 언제이냐 그러면 쓰이지 않을 때예요. 내가 이 나라에서 이 조정에서 쓸모가 없다고 느껴지면 이 임금은 나를 제대로 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원망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군자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신들을 알아보고 대신들한테 적절한 역할을 주어서 그들이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적재조서에 배치를 하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것이 군자가 지도자가 하는 임금이 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소신이면 언제 원망을 하겠냐? 그러면 나한테 부귀 영화가 주어지지 않을 때 원망을 하겠죠. 소신은 소인들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 고구를 무대고면 즉 불기야하며 그렇습니다. 고구라고 하는 것은 이 둘 다 옛고 옛구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지내온 시간이 대단히 오랜 시간을 함께 한 사람들을 말하겠죠. 친은 나하고 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고구는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나랑 대단히 오랜 시간을 함께 한 사람들이에요. 그 오랜 시간을 함께 했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의 총량이 많다는 뜻일 뿐만이 아니라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뭐 그것이 뭐 40년이든 50년이든 60년이든 살아오는 동안에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왔어요. 알고 지내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빼면 내 삶에서 그 사람을 빼면 내 삶이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현재 나한테 그 사람이 쓸모 있냐 없냐는 별개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창업을 해가지고 아주 소규모에서부터 두세 명이 같이 동업을 해가지고 일을 시작을 했다. 그 사업이 대기업이 됐다. 그 동네 구멍가게 같은 데서 시작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지금 대기업 그룹이 됐는 그 회사에서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전문 경영인도 아니고 뭐 엄청난 유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뜨지 맞아서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쓸모가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이. 이 대기업이 되고 난 지금. 그렇지만 이 기업이 이렇게 성장해서 발전하는 동안 이 사람을 빼면 이 기업이 설명이 안 되는 이런 사람이 말하자면 고구예요.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당장에 소용이 없다 할지라도 무대고면 큰 요 일이라고 요 고라고 하는 것은 이유, 큰 이유. 대부분 이 고자가 쓰일 때는 이유인데 이게 부정적인 이유에 많이 쓰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무대고 이랬지만 무고 이렇게 하면 무고하시죠? 별고 없으시죠? 이럴 때 무고의 고나 별고의 고는 부정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뭐 별다른 안 좋은 거, 뭐 안 좋은 일 없으시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것에 이제 이유가 되는 어떤 상황인데 이 사람을 이 고구를 이제는 버려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도록 하는 큰 이유가 없다면 버리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구라고 할지라도 큰 뭔가 버려야 할 큰 사유가 있다면 버려야 되겠지만 큰 사유가 아니면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런 말이 되겠죠. 웬만하면 버리지 않는다. 그럼 그것은 이 사람에 대한 도리라서도 그렇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사람을 버리지 않는 메시지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오랫동안 20, 30년 동안 함께 했던 사람을 내가 큰 이유 아닌 별것도 아닌 이유로 버렸다. 그러면 이제 막 나하고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봐요. 그러면 20, 30년이 된 사람도 저렇게 버리면 우리 같은 사람이야? 쓸모 없어지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조금 잘못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가 그동안에 한 이제 그런 공이 또 있을 테니까 그것에 비추어서 이 지금 저지른 이 잘못이 그것을 상쇄할 만큼이 아니라면 이 사람을 품어주고 간다는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주는 메시지는 자신들도 나중에 이 사람하고 이제 고구가 되게 된다면 저 사람은 우리들도 그렇게 받아줄 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신뢰, 믿음 같은 것들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자체에 대해서도 그런 도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주는 메시지
지도자는 항상 이제 그런 것들 염두에 둬야 되니까 그런 것이고, 마지막 무구비어 1인이니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갖추기를 구하지 말라. 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예전에 어디서 그랬냐면 자로편에서 군자다운 윗사람, 소인스러운 윗사람 두 사람을 모시는 것을 비교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소인이 구비언한다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소인인 지도자는 아랫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갖추기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자신이 무능하기 때문에 적재적소의 인재들을 배치를 하지를 못하고 그냥 평소에는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을 그냥 앉혀요. 근데 그 조직이 뭔가를 이제 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면 적재적소의 인재들이 배치가 되어 있지 않고 당장 이제 뭔가는 해내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냥 막 아랫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다 하기를 구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은 그 반대예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갖추기를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한 나라를 다스리려면 수많은 역할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역할을 어떻게 한 사람이 다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역할들을 담당하는 최고 전문가들이 여기 각각의 자리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모두가 다 각자의 영역에서 일들을 하고 그것을 이제 종합을 해내는 것이 이 군자가 하는 일인데, 이걸 평소에 배치를 안 해놨다가 이 한 사람한테 이것들을 다 하라고 하거나 이 사람한테 다 하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는 평소에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백금에게 아버지 주공이 이 노나라로 떠나보낼 적에 했던 이야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자재 18 마지막 장인데요. 주유팔사하니 백달과 백괄과 중돌과 중홀과 숙야와 숙하와 계수와 계환이라 이랬습니다. 주나라 때 8명의 선비가 있었다. 그 사람이 백달, 백괄 2명, 중돌, 중홀 2명, 숙야, 숙하 2명, 계수, 계화 2명 이렇게 해서 8명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8명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알 수 없는데 여기 보시면 이 두 사람은 전부 백이라고 쓰고 있고 이 두 사람은 전부 중이라고 쓰고 있고 이 사람은 숙, 이 사람은 다 계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형제인데 8명이 형제인데 다 쌍둥이들입니다. 그러니까 4번을 낳았는데 어머니가 4번 자식을 낳았는데 4번 다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8명, 8형제를. 근데 그 8형제가 다 뛰어난 선비들이었다라고 지금 이제 기록을 한 건데 이 사람들이 누구이고 언제적 인물들이고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어가 쓰여졌을 당시에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역사적으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이런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나 보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자재 18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